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야수 마차도 선수와 결별을 했습니다. 롯데의 대안이 뭔지 취재를 했습니다. FA 1호 계약이 나왔습니다. 하나포수 최재훈 선수가 5년 대박 계약을 했는데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인데 협상 뒷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향후 FA 시장 어떻게 될까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마차도 선수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내야 사령관이다. 정말 대체 불가 유격수 수비다. 하지만 롯데가 내년에 모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인 타자를 수비형 유격수로만 쓰는 것은 조금 아쉽다. 공격형 외야수가 가장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내부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롯데 관계자의 마차도 선수 재계약 관련 코멘트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요지는 롯데가 외국인 야수의 방망이 파괴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외국인 타자 자리에 파워를 좀 써야 된다. 이 점도 안다. 유격수냐 외야수냐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기존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코멘트 잘 안 하겠죠. 제가 초가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마차도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롯데 관계자가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바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마차도 선수 방망이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좀 뜨겁기도 했습니다만 롯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마차도와 함께 할 경우 국내 유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 같은 고민을 좀 하게 되고 마차도는 거의 풀타임을 뛰는 유격수인데 풀타임 유격수를 놔두고 유격수 육성은 좀 말이 안 되고 마차도 선수를 데려다 놓고 70경기만 뛰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마차도를 그냥 두면 구단 프런트 입장에선 욕먹을 일을 덜 하겠지만 결단을 했고 프런트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지만 더 나아질 것을 깊게 고민한 결과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타자 방망이 파워를 좀 팀 타선에 녹여보겠다 이러한 결론인데 롯데 여러 유격수가 있었죠. 수년간 수비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성민규 단장이 오면서 이 팀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수비 중요성 강조하면서 마차도 선수 데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김민재, 박기혁, 문규현 이렇게 역대 롯데 유격수들을 다 제치고 최고 유격수 자리로 롯데에서는 최고 이렇게 평가까지 나왔는데 일부 팬들은 수년간 불안했던 롯데의 유격수 수비를 이 마차도 선수가 다 바꿨는데 아직도 대안이 없는데 아니 왜 바꾸느냐? 롯데 프런트하고 현장은 김민수, 배승근 선수 조합을 좀 A 플랜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수 선수, 배승근 선수 모두 병역 마쳤습니다. 2군 경험 조금 있고 올해 1군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쌓았는데 김민수 선수 올해 82경기에서 타율 2할 4푼 1, 2, 3 없는 26타점. 배승근 선수가 78경기에서 144타수였고 타율이 1할 9푼 4리에 1 없는 11타점인데 안정감은 김민수 선수 쪽 수비 안정감 조금 더 낮고 수비 범위는 좀 좁지만은 기본 수비 자질이 나쁘지 않고 방망이 파워는 조금 낮고요. 배승근 선수는 타격보다는 조금 수비형인데 롯데 코칭 스텝에서도 김민수 그리고 배승근 이 두 선수 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프런트 의지도 당연하죠. 롯데는 SSG 유격수 박승환 선수 있죠. 이 성공 사례를 좀 쫓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국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지금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하고는 상황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2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유격수 수비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인 시프트 수비 활용을 좀 하고 있고 구장이 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백스톱을 뒤로 좀 당기고 펜스도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야 수비가 더 중요하게 되고 투수들이 포크볼 등 좀 떨어지는 볼보다는 지금 롯데 선수들은 좀 더 빠른 볼 승부를 많이 합니다. 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뜬 볼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사직구장을 넓히고 펜스를 또 높이니까 외야 뜬 공을 유도할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 구단은 외국인 선수는 조커나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수비만으로는 전력 보강 극대화가 좀 어렵다고 보고 고민 끝에 파워2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 외국인 타자 후보군과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파워2 외야수가 최우선 그리고 유격수와 외야가 가능한 중장거리포가 그 다음인데 최종 결정까지는 조금만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롯데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FA 시장하고 조금 얽혀 있어요. 정훈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내부 FA입니다. 롯데가 이들 내부 FA 선수들을 안 잡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FA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 상황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정훈 선수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둘 다 이적을 해버린다. 현실적으로 일루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전준호 선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야는 어린 선수들로만 채워지고 무게감, 그다음에 수비 중심을 잡아줄 외국인 외야수가 더 필요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부장아, 그러면 롯데가 정훈, 손아섭 안 잡는다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롯데는 FA 관련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 구단은 뭐 하나 정민철 단장처럼 내부 FA인 뭐 최재훈 선수를 무조건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롯데는 최근 수년간 FA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 표명 안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사이드로 취재한 바로는 롯데는 내부 FA와 나름 성실하게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FA는 아무도 모르니까 구단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구단도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롯데는 내부 FA 선수들에 관한 타 구단 오퍼보다 그냥 무조건 더 주겠다, 무조건 잡겠다, 무조건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롯데는 이제 생각보다 큰 방향성 전환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대안이 있는 그런 뭐 유격수 트레이드 카드가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의 이학주 선수인데,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롯데 구단은 노코멘트죠. 삼성은 트레이드를 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적절한 카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바 있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롯데 역시 이학주 선수를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고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드 카드도 내줘야 되니까. 삼성 구단이 납득할 만한 카드 없으면 안 하니까요. 막 결단이 아주 쉬웠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미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고민 지점이 있다는 거죠. 트레이드니까요. 양 구단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김민수 그리고 배승근 유격수 라인, 그리고 안중열 지시환 포수 라인은 롯데 프런트 그리고 현장 모두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 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7일 올 시즌 FA 첫 계약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27일 5년 총액 최대 54억 원, 계약금 16억 원, 연봉 33억 원, 옵션 최대 5년간 5억 원에 계약을 했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주전 포수로서 팀 내 입지, 영향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 최재훈은 그래서 잡겠다 발빠르게 움직였죠. 2017년 4월에 두산 베어스 트레이드 돼 왔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이적하자마자 하나 이글스에 주전 포수로 활약을 했고 5시즌을 뛰고 FA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는데, 올해 연봉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보상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근데 5년에 54억, 이 정도면 대박이죠. 앞서 제가 콘텐츠를 다루면서 정민철 하나 단장의 최재훈 선수에 관한 인터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썰 들리는데 필요 없고 알바 아니고 최재훈은 우리 선수고 믿고 있다. 초 스피드 계약인데, 하나가 최재훈 선수 에이전트죠. 에이전시 이제 김현수 브랜뉴 스포츠 대표와 26일, 27일 두 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 협상 끝내고 바로 도장 딱. 정민철 단장은 협상이랄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현수 대표 이야기는 89년생 베테랑 포수에게 안정감과 모험이 상존하는데, 하나가 89년생 포수에게 만으로 37세까지 계약을 오픈해줬던 5년 계약, 안정감과 신뢰를 줬고 선수 몸값의 시장가, 적정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선수는 안정감과 더불어 본인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수가 매우 만족한다는 얘기죠. 5년간 연봉 400% 인상되옵니다. 하나로서는 좀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였죠. 그래서 줄다리기 하지 않았고, 수베로 감독도 최재훈 꼭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그런 강력한 요청도 있었죠. 선수 측에서 5년 계약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바람인 거죠. 선수는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거니까. 구단도 여러 부분들을 판단하고 감안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자, 양측 만남은 두 번이었지만 물밑으로는 대화가 많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사실 이제 첫 제시액을 도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보통 첫 제시액이 나오면서 마라톤 협상이 되느냐,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찔끔찔끔 간 보지 않고 딱 제시 바로 하고 선수 바로 오케이. 그 전에 에이전시 쪽에서 선수하고 선수 가족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하고 남게 됐을 경우 어떻게 자, 그런 고민들. 최재훈 선수 에이전시도 타 팀의 포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또 이제 타 팀이 어느 포지션을 보강하려 하는가,
뭐 시장 조사 나름대로 좀 뭐 꼼꼼하게 했다 그래요. 한 바퀴 돌고 온데, 그러니까 시장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봅시다. 쭉 돌고 온 뒤에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속팀 하나의 진정성을 딱 카드로 보잖아요. 진정성 이꼴 바로 이제 몸값이죠. 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윈윈이다. FA가 보통 보면 뭐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타 팀 수요가 있는 그런 경우는, 확실한 수요가 있는 경우는 밖에 이렇게 시장 한번 돌아보면 몸값이 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정수빈 선수 같은 케이스는 뭐 두산, 하나 모두 강하게 원했죠. 그러니까 몸값이 첫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됐던 금액, 원래 두 팀이 생각했던 금액, 그 금액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최종 6년에 56억 원, 두산에 잔류를 했죠. 반면에 NC 다이노스 김태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팀의 첫 재시액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낮은 금액에 최종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눈치 작전도 이런 눈치 작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적정가가 없으니까요. 최재훈 선수의 첫 계약을 눈여겨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첫 계약은 계약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해도 그의 FA 시장 가이드라인, 그거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의 뜨거움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최재훈 선수의 계약 규모에 놀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뭐 B등급의 선수 같이 여러 측도가 있지만 연봉이 이제 뭐 일단 그 선수의 지금 연봉이 얼마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버페이인가? 오버페이의 기준이 뭘까요? 사실 그 기준도 없습니다. 사실 팀이 필요로 하면 그냥 적정 투자입니다. 100억을 써도 적정 투자입니다. 120억을 써도 적정 투자입니다. 뭐 김현수 선수 데려오면서 115억 원 오버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 100억 훨씬 넘는 양의재 선수 계약 오버페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팀에서는. 보통은 선수와 계약에 성공한 팀에서 오버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마치면 무조건 필요 전력, 필수 전력이었다. 그래서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만 있죠. 오버페이는 보통 이 계약을 한 팀을 제외한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타팀 A 단장입니다. 자, 이번 FA 시장이 뜨거울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좋은 선수들이 많고 또 외부 FA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팀도 많았기 때문인데, 하나는 주전 포수 외에 뭐 대안이 없었다고 보고, 확실한 백업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대역급 선수들의 기준 잣대는 이제 뭐 이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다. 기가 몸값 둘 다 그렇다. 하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5년 54억 원은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분명히 해두고 싶은 부분은 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맞으면 오버페이란 단어는 쓸모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말해 올해 시장은 과열 조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적이 가능할 수도 있는 선수들, 김재환, 박건우, 황재균, 정훈 등인데, 뭐 그 다음에 손아섭, 박혜민 선수 쭉 있습니다. 두산은 김재환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 둘 다 동시 협상을 하고 성실하게 협상을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둘 다 잡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왜냐?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대역급이니까. 그렇다면 두산이 뭔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두산은 둘 사이에 협상 우선순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 협상의 우선순위를 보고 선수들이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김재환, 박근우 선수의 이제 에이전시죠. 리코, 이제 이해랑 대표도 동시 협상도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한다면 팀 4번 타자인 김재환 선수 쪽으로 두산의 협상력이 조금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단장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단장들이 많았는데, 앞선 대역급 선수들이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아섭, 박혜민 선수들, 뭐 다른 A급 외야수들도 좀 점차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형은 달라도 포지션이 이렇게 겹치는, 특히 외야에 좋은 FA들이 한 해에 막 몰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자주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